여러분이 만약 70억 인구 중에서 딱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좋은 선택을 해서 아주 자신과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라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주변에 소문내기도 하죠.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누구는 뽑기 운이 좋았고 누구는 뽑기 운이 나빴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을 상담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사실은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건 그냥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 맞는 배우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와 맞는 배우자 판단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랑 맞는 배우자 찾는 법. 첫 번째, 가치관이 같은지 확인하기. 결혼하는 건 마치 1인용 자전거를 타던 두 사람이 이제는 2인용 자전거로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페달을 밟으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즐겁게 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앞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뒤로 페달을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전거는 결국 앞으로 가지 못하고 둘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가 넘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차라리 혼자 타는 게 나았을걸. 결혼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대방과 나의 페달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 아니면 잘 맞추며 살면 돼. 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결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죠. 어떤 사람은 일에 올인하는 삶을 원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워라밸을 챙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까요? 절대 아니죠.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면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지치게 될 겁니다. 좋은 결혼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텍쥐베리. 진정한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에서 비롯된다. C.S. 루이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 방식은 어떤지, 경제관념은 어떤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연애할 때는 서로 맞춰주기 바빠서 막상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그냥 넘긴다면 결혼 후에는 여기서 발생한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고정 댓글로 여러분이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넣어드렸습니다.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드렸으니 시간 날 때 한번 재미로 봐보세요. 여기서 두 분의 가치관이 무조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합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 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것이 나랑 맞는 배우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랑 맞는 배우자 찾는 법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결혼 생활하는 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이죠. 어떤 사람은 우린 너무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결혼 생활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부딪히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겁니다. 결혼 후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격 차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성공은 갈등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바로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차분히 정리하고 나서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사람. 세 번째, 갈등을 회피하고 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깊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라면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딱 맞는 배우자 찾는 법 세 번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서로 가치관이 같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서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조금씩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보하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집중만 해도 행복하지만 결혼은 현재 내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미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많은 게 바뀔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넌 그냥 받아들여. 아니면 너만 성장하면 되지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너만 바뀌면 돼. 이런 사람 말이죠. 왜 성장과 주도를 한 명이 해야 하는 걸까요? 부부관계라면 서로 같이 하는 것이 결국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상대방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성장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는지. 세 번째, 많은 변수가 생겨도 계속 함께 나가려는 사람인지. 우리는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가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 체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순간 당신도 지치게 될 겁니다. 결혼은 현재 감정보다는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노력하고 성장하면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죠. 이것이 5년 동안 제 결혼 생활이 즐거웠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와 맞는 배우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설령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이 사람과 대화로 타협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확인해보기. 여기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감정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더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가시면 저희는 다신 못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는 준비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